우선은 전쟁이 어디서 나든 간에 상대방이 사드파, 킬체인파, 핵무장파 또 그 외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은 북한이 얻는 전략적 이점은 상당합니다. 우선은 군사용어로 그 디사이시브 오퍼레이션이라고 전쟁 때 전쟁 양상을 결정짓는 진짜 결정적 작전이 뭔가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미사일 방어 작전을 우선해야 되느냐. 만약에 사드 미사일 작전 방어 작전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이 좁은 전쟁터에 전쟁 계획에 의하면은 약 5,000대 전투기가 득실거립니다. 전쟁 나면 작전 계획상으로 미국에서 증원되는 전투기가 3,800대, 한국군 전투기가 400대, 북한군 전술기가 600대,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300대. 그러면 약 한 4, 5천 대가 한반도 상공에 득실거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 나면? 근데 미사일 방어하려면 얘들 다 비켜야 돼요. 상공에 전투기가 득실하면은 우리 미사일을 함부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작전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 군사 지도자느냐. 그러면은 결정적 작전이 초기에 항공 작전인지 미사일 방어 작전인지 뭔지 이런 것이 이제 다 군사 자산이 중첩돼서 이게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를 할 때 그라운드에 11명 선수만 뛰어야 작전이 구사가 되고 드리블도 하고 전략 전술이 있지. 욕심난다고 선수를 100명씩 투입하면 드리블을 해도 이게 상대편 팀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아군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드리블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치, 똑같은 이치로 한국군의 770종의 무기 체계와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무기가 이게 중첩이 되면 이제는 이 복잡성을 감당을 못하는 사태가 되니까 북한으로서 봤을 땐 저 한미연합군이 무엇이 결정적 작전인지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각자 조직의 이해관계로 다 잘라지고 연합작전이 안 되고 합동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마침 사드파, 킬체인파 나눠진다는데 뭐 그렇게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나중에 또 교란하고 싶으면 뭐 하나 과시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가장 큰 권리,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간단한 방법, 권리는 뭐냐? 북한이 제기하는 공포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제시하는 저 공포, 우리한테 뿌려주는 공포를 조선일본 다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 공포에 우리는 안 질리겠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이거 기술적인 분석해보고 우리는 안보하겠다. 이러면 됐지. 이렇게 동네 축구 하듯이 몰려다니기 시작하면 왼쪽 뚫렸다고 왼쪽 다 몰려가고 오른쪽 뚫렸다고 오른쪽 다 몰려가고 이렇게 동네 축구 해버리면 그러면은 상대방은 갖고 놀죠. 거기에다가 이게 무섭다고 한미일 군사동맹, 삼각동맹 하니까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우리를 개무시합니다. 이번에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그 국방장관 회담 내용 들으셨습니까? 일본은요.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갈 때 한국 동의 받고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방장관이 또 묻죠. 그러면 우리 동의 안 받고 북한을 직접 때리는 건 고려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건 니네가 상관하지 마. 거기는 그럴 때마다 한국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확히 부릅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 휴전선 이남은 대한민국이다 이거지. 별개 국가 별개 남의 얘기인데 한반도 북단에 왜 한국이 대한민국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그런 거는 논제가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논의를 피해버려. 묻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러고 났더니 오후에는 또 중국 국방장관하고 회담하는데 이번엔 부참모장이 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합참 차장 정도 되는 중국 양반이 와가지고 아직 배치되지도 않았고 배치 검토도 안 했다는 사드 갖고 또 잔소리 하는 겁니다. 이거 배치하면 재미없다고. 박근혜 정부에선 사드를 못 들여와요. 지금 생산 중이라는데 그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언제 테스트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건 실체가 없는 논쟁이에요. 그러는데 들어오지도 않은 무기를 갖고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하시면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우리한테 와 들들 볶는 거야. 아무것도 사실은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일본은 질문해도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분쟁의 눈으로 이 동맹의 위계 질서를 보니까 미국이 1등 국가, 일본이 2등 국가, 한국은 저 밑에 3등 국가, 북한은 완전히 왕따 국가, 이런 서열 구조가 어느 날 나타난 겁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 우리한테 과거사, 위안부, 식민지 절대 사과 안 해요. 사과 안 합니다. 왜? 이제는 한국은 무시해도 되는 나라인데 내가 왜 우리보다 못한 애들한테 가서 내가 왜 굽실거려야 돼? 지금 일본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일본이. 왜? 어느 날 학급 서열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에 사자회담 할 때 일본이 사정하고 눈치 봐서 일본, 러시아 끼워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육자회담 된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는 한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와서 기웃거렸습니다. 평화를 주도하고 다자간 안보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주도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기웃거리는 나라였는데 분쟁의 눈으로 보니까 안보 동맹 체제하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일본 밑에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미국하고 같이 노는 저쪽에 아시아의 지도국이 됐고 우리는 따라가는 나라가 돼버려요. 이게 분쟁의 구도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이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는 될 수 있어도 분쟁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게 역사적 경험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언제 이렇게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 맞고 언제 이렇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중국이 언제 한미동맹에 대해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요. 전부 이 시절 내서야 중국이 아무 말 없던 동맹을 건드리질 않나. 일본이 이제 우리를 무시를 하지 않나. 미국은 아예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사드 영구 배치를 거론하는데 아니 남의 주권국가에 무슨 군대나 군사력을 영구 주둔한다, 영구 배치한다. 이건 국제정치학 그 용어 사전에서 사라진 용어예요. 영구적인라는 거 그러니까 영구 없어요. 누가 모르면 영구 없다 이러시면 돼요. 영구는 없다. 그런 용어는 없어. 그런데 영구 배치, 영구죠. 이건 굉장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발언이거든요. 이런 걸 미국이 한국 안중에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디 가나 무시받는 국가가 됐을까? 우리가 왜 자긍심 넘치고 당당한 어떤 그 국가로서 과거와 같이 평화를 주도하고 견인하는 나라가 왜 그 자랑스럽던 나라가 왜 오늘날 와가지고는 여기서만 우리가 소리 벅벅 지르고 붕괴해 있지 외국 나가면 이제 대접 안 해주는 이런 나라가 된 이유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게. 평화가 깨지고 분쟁의 질서로 되면서부터예요. 이제는 우리하고는 아무 협의도 없이 한국에 뭘 배치한다, 영구 배치한다 이런 말이 버젓이 나오고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